네, 이혜양 위원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해서 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264쪽 세외수입 과소추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지금 2017년도 자료에 의하면 예산액이 49억 8,600만 원이고요. 결산액이 60억 3,400인데 21%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추경이 그때 이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요 관계는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저 지방 소비세 시군 배분이 내려오는데 그게 아마 한 7억 6천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회 추경에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본격 그때 추경 안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 세수 추계가 상당히 차후가 생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못하신 거죠? 예. 지금 본 의원이 지금 쭉 계속 지방세 세외 수입을 예산 대비 결산 결과 오차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 확인하고 있거든요. 예. 아시고 계십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 지방세는 지금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체계가 잡혀가는데 오차율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세외 수입이 잘 돼 오다가 2017년도 말 21%, 전년도 2%에서 21%로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그 한 10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결과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반기 세외 수입 체납액을 일제 정리를 하고 있는 기간이죠. 예. 예, 징수 목표가 6억 9,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애써서 6억 9,500만 원을 징수를 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결과로 보면 10억을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아요.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잠재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인정하십니까?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이 우리 이제 무주군의 어디 지자체나 이제 중요한 자주 재원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에서 10억의 오차가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세입이 10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추경에 또 이제 추계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것을 11월 27일 날 내려왔기 때문에 해줬어야 되는데 예상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그때 당시 이제 못 해가지고 이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018년도에는 3회 추경에 다 반영하십니까? 예, 반영했습니다. 예. 한 8억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입 추계를 과소하게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만큼 세출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애써서 징수한 세입이 반영이 안 되면 그 징수한 그 어떤 수고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 어떤 세입 추계에 있어서 세외 수입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추계하셔서 이렇게 세입 예산에 꼭 반영하셔서 세출 예산으로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수의계약 가다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통합 공시 총괄이라는 그 자료를 보시면 무주군이 수의계약 비율이 20.61%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2017년도 자료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20.61%입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2017년도 말 수의계약 비율이 전체 계약에서 20.61%인데 동종 단체 평균은 7.09%입니다. 유사 단체 평균은 10.27%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 수의계약 비율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전라북도를 전체를 분석을 해봐도 전라북도에서 1위입니다. 수의계약 비율이. 전라북도하고 합쳐서 14개 시군 20.61%가 1순위입니다. 수의계약 비율. 총 계약 실적이 1,031억 6,5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이 212억 5,800만 원입니다. 수의계약이 높다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이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2,200만 이하는 이렇게 수의계약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각 부서에서 이제 그렇게 금액이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뭐 일방적으로 부서에서 발주를 하나요?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올려주니까 네, 제출을 그러면 계약해달라고 하면은 그 금액 그 맞으면 2,200만 원 이하는 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 그렇게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천만 원 이하는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다른 지자체보다 이렇게 우리가 수의계약이 많이 높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잖아요.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는 거는 조건은 똑같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시군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료비나 자산 취득 이런 것을 500만 이하는 각 부서에서 이제 해가지고 네. 이제 지출만 이제 그 격리부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은 100만 이하 이상은 전부 다 저희들한테 이제 올려주거든 계약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건수나 금액면에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 몇 년도에 걸쳐서 1위예요, 1위 비율이 전라북도에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 같은데 똑같은 뭐 비슷한 군 단위를 보더라도 그 일단 수의계약 비율이 높다는 거는 계약 업무의 투명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재료비나 자산 취득비를 500만 이하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그 계약을 해가지고 격리 파트 넘기주면 지평만 저희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카드 포인트도 저희들이 적립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이제 건장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건장을 한다고요? 아니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지금 이게 계약의 총괄 부서잖아요. 여기가. 예. 수의계약이 이렇게 어떤 특별한 뭐 다른 지자체랑 똑같은 조건에서 계속 비율이 높다라는 건 우리가 계약 업무에서 뭔가를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500만 이하는 저희들도 이제 타시군에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이제 재료비나 자산 취득비를 계약 파트로 넘기지 말고 각 부서에서 해가지고 이제 지출 서류만 넘겨주면은 저희들이 이제 집행은 저희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좀 수의계약 비율이 좀 줄어드나요? 그렇죠. 건수도 줄어들고 금액도 줄어들고 이제 카드 적립도 많이 할 수 있고 맞아요. 저희들이 이제 계약에서 집행할 때는 카드로 할 수가 없거든요. 각 부서에서 하면은
카드로 이렇게 카드로 할 결제하면, 수 있으니까. 결제를 하면 되는데. 예. 그럼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게 이제 그 부분이 빠지는 거죠. 예, 예. 그럼 수의 계약을 하는 어떤 우리가 그 계약을 할 때 일정한 규칙이나 원칙이 뭐 그냥 2천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할 수 있다 이겁니까? 예, 지변계약부에서 그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계약법 법률 시행령에 보면 25조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어떤 경우입니까? 그뭐 2천만 이하든가 안 그러면 이제 뭐 여성기업은 뭐 5천만 이하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중소 저기 뭐야 농공단지라든가 뭐 산림조합 이런 데는 금액에 상관없이 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 무주군에서 너무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점검을 해주시고요. 예. 우리가 이제 그 견적을 뽑을 때 비교 견적은 얼마 이상을 비교 견적을 뽑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2천만 이하는 이제 비교 견적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1인 견적으로 예. 원래는 하는 게 맞습니다. 맞은데 1인 견적으로 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저희들이 그 우리가 이제 실내 가격을 비교 검토해서 가장 그 경제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최종 계약을 해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저희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타인 견적을 붙여서 이렇게 이제 계약을 처리하고 있죠. 우리가 예산 설명서에 보면 2인 뭐 이렇게 비교 견적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보면 거의 그냥 업체 지정해서 견적서 붙여서 지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집행하겠다라는 건데 그랬을 때 좀 우리가 이렇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몰아주기 업체 몰아주기 어떤 병폐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뭐 그건 아니고요. 이제 1인 견적은 사실 이제 저희들 이제 뭐 시장조사나 사실 쉽게 말하면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타인 견적을 좀 이렇게 붙여가지고 비교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지금 최근에도 어떤 업체는 계약을 주지 마라, 어떤 업체는 주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그 어떤 업체들에서 분분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뭐 그렇게 하진 않고 특히 이제 뭐 사업부서 이런데 저희들 의견도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주고 있죠. 그 불투명한 수의 계약으로 발생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하시고 수의 계약을 지향하시는 어떤 그런 개선책을 말씀하신 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산 검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인데요. 구보건소 부지 토지 미활용에 대해서 뭐 어떤 지금 그 계획이 수립된 건 없으신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2011년도에 이제 D등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안정진단에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2015년도에 그 건물을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했는데 현재까지 부지에 대한 특별한 뭐 활용 방안은 없고요. 향후 이제 뭐 우리 군에서 무슨 정책 싸움이나 해가지고 필요한 무슨 계획이 있으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얼만큼 되는 거죠? 대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3083평방미터) 한 10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긴 공시지가는 어떻게 뭐 되죠? 3,000평방미터 그 정도 되나요? 예, 예. 3083평방미터니까 평을 따지면 한 1000평 정도? 부지를 지금 이제 2015년도에
그 철거를 하고 지금 미활용 부지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또 농촌 중심지 사업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런 재무과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을 뭐 업쪽에서 업사무소 쪽에서 뭐 또 협의하고 한 뭐, 거는 없습니다. 예. 뭐 새마을 해관을 짓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전혀 우리 재무과에는 그런 것을 한 뭐 것이 그런 없습니다. 예. 논의된 협의된 바가 없는 거죠. 예. 이 부지가 주거 지역이에요, 그죠? 주거죠. 그쪽에 이제 주차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하셔서 공공 가치, 활용 가치를 고려하셔서 행정 목적에 맞는 적합한 어떤 활용이 되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